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는 김병렬입니다. 자, 오늘 공시법 정말 왕초보 입문과정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입문서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문서 교재를 가지고 일단 11, 12월 달에 실강의가 들어가긴 할 건데, 일단 왕초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겉으로 몇 가지 정도 미리 좀 점검을 하는 이런 형태의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래서 과목 설명이라든가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머리 짧을 때 사진인데 좀 생소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 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어쨌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입문 화면을 준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냥 뭐 재미로 보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 정말 이 공시법이 뭔지도 모른다, 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화면입니다. 일단 제가 맡은 과목의 이름이 이거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요. 공시한다, 보여준다 이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들을 보여주겠다. 어떤 교재, 어떤 장부를 가지고 보여줄 건데 그 장부를 어떻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저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이 있다. 이름부터 한번 외워보세요. 공시법령. 공시법령. 자, 지금 24년도에 여러분 공부하실 거죠? 시험을 보실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제 이름 김병렬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좀 외우기 좀 어려운데 제가 이제 합쳐가지고 김병렬의 열하고 공시하고 합쳐서 이제 열공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김병렬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머리 짧았는데 머리 길어졌죠. 공시법령이라는 과목을 내년 대비해서 정말 왕초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처음 먼저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강사 너무 많아요. 우리 메가랜드 안에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강사 선택은 여러분의 이제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강사를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제일 먼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기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보통은요, 이걸 원합니다. 스토리텔러. 재밌게 얘기를 듣다 보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이게 안 돼요.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요, 이쪽도 해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 참 좋은데, 되게 전문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단어를 완전 외워야 합니다. 단어도 외우고 시험에 외워서 암기해서 찍어야 되고, 문장이 쭉 있는데 가로에 딱 가로넣기 해가 여기 무슨 단어 들어가냐 이런 게 시험이 나온다니까요. 결국은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차곡차곡 시험 대비를 해주는 교관이 필요합니다. 교관이라는 게 이제 빨간 모자 쓰고 확 사람 때리고 이게 아니라 계속 훈련시켜주는 거죠. 저는 이쪽도 해드리고자 하지만 저는 비중을 굳이 두자면 이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다라는 거를 좀 잊지 마시고요. 시험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암기하는 훈련, 문제 푸는 훈련이 필요한데 여러분 자유로이 하세요. 그러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게 얘기를 듣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면 참 좋은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1년 동안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교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쪽도 해드리지만 이쪽으로 위주로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걸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가 이거예요. 반복과 암기예요. 또 보고 다시 외우고 또 보고 다시 외우고,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얘기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위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과 암기,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수강생들의 반응입니다. 보통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일단 수업을 못 알아듣겠어요. 전혀 생소한 얘기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니까 아예 수업 자체를 못 알아듣겠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달 듣고 나면 이제 대충 알아는 듣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또 그 좀 더 2달 듣고 나면 재미있게 듣는데, 자, 근데 문제가 안 읽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글씨를 못 읽는 이런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점점 이제 애로사항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단계별로. 보통의 대부분 수험생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돼 있습니다. 수업도 못 알아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수업은 알아듣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라는 과정까지 점점 고민의 시간이 되게 깊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교관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1년 동안 끌고 가는 교관이 되고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암기 시켜서 글씨를 자꾸 읽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는, 이게 1년 동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참 답답하죠.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든데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 이걸 이겨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강사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해드린다라기보다 끝까지 시험을 위해서 끌고 가준다. 이런 강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강사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자, 공부 방법의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요, 일단은 용어가 생소해요. 생소한 용어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대충 무슨 뜻이구나,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떤 이제 스토리, 뭐 재밌는 얘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재를 계속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 위주의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강의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재 위주로. 지금 입문서도 그렇고 우리 기본서, 요약집 다 제가 직접 집필한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 위주로 이 내용은 이래서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강의를 할 거니까 그래서 교재 위주의 강의, 여러분 공부도 복습도 이 교재 위주로 가고요. 가능한 한 추가 자료는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1, 2, 3, 4월까지는 이제 프린트를 조금씩 드리긴 하지만 가능한 한 교재 위주로 가고 보충 프린트 조금만 하는 걸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한 방에 이해됐다. 그게 아니에요. 한 방에 이해됐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복잡하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한 방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번에 이해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해 주시기를 진짜 정말 이거 정말 한 방에 이해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정말 깊이는 크게 보이는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제가 이제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강이냐 현강이냐 이게 정말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학원이 있으시면 현강이 되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 오프라인 학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인강이 너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강이 정말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을 드립니다. 근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강은 어쨌든 그 학원에 꼬박꼬박 가게 되는, 출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인강은 집에서 이거 그냥 인강 등록번호 해놓고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강 정말 훌륭하긴 한데 꾸준히 수업을 좀 들어주시라. 그래서 매일매일 수업이 쌓이거든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매 과목마다 확 올라오는데 3시간, 4시간씩 올라온 수업을 다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현강을 듣듯이 중간에 스톱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학원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인강을 따라오셔야 수업을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현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강을 들으시되 이 인강을 절대로 중간에 일시정지 하지 마시고 그날 강의는 실제 내가 학원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딱 켜놓고 끝까지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강과 현강에 대해서는 요즘은 거의 인강 분위기로 넘어가는, 좀 안타깝지만 현강 학원을 찾기 참 쉽지 않은 이런 이제 형태예요. 주변에 현강을 들을 수 있는 학원이 있다. 제가 나간 학원이 있다. 그러시면 무조건 일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강을 잘 활용하시되 인강은 절대로 일시정지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재 선택에 대해서는요. 자, 보통 단권화 얘기를 하는데요. 단권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자,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교재로서 다양한 각도로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진도 나가면서 교재에 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우리 지금 과정은 입문서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기본서, 요약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이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단권화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정규 과정을 잘 따라가시면 자연스럽게 교재 정리는 해결이 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김병열입니다. 제가 김병열. 그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공시법이어서 열공시. 이렇게 해서 검색창에 넣어보시면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도 있긴 한데 카페는 요즘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밴드. 자, 이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셔서 열공시 밴드로 오셔서 가입을 하시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뭐
교관으로서 역할이 있죠.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끌고 가는 그 공부하는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드리고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라든가 교재 잘못된 오류가 혹시라도 있다든가 하면 이걸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또 중요한 특강이라든가 뭐 각종 시험 자료 같은 거 해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가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요즘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제한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가랜드의 회원이다 이런 멘트를 밝혀주셔야 돼. 그러면 제가 가입 승인해드리고 안 그러면 가입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메가랜드 회원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물론 뭐 다른 회사 회원분들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든지 환영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마케팅 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어오셔가지고 막 이상한 거 광고하시고 이런 분들은 제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자, 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계시다는 거를 한 말씀만 써드리면 회원 가입 시켜드리니까 열공시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서 네이버 밴드 꼭 가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가랜드 회원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오셔서 요거는 제가 돈 안 받고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는 자료들을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드리니까요. 꾸준히 따라오시면 이것만으로도 합격하신 분 계십니다. 밴드 자료만으로도 따라와 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왕초보 입문과정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김포시거든요. 김포에서 노량진으로 이제 그 유명한 김골라를 타고 9호선 골드라인을 타고 골드에 계속 타고 이제 노량진 와서 이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 제가 살고 있어요. 김포에 가면요, 김포에 이제 이 사후역이라고 이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가면 김포 등기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소, 이 화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김포시 법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같은 건물이 있어요. 김포 등기소, 김포 법원 재판하는 데 아시죠? 법원. 근데요, 요걸 보여드린 이유가요, 여기랑 헷갈려. 이게 이제 김포시청이에요. 김포시청. 그래서 김포 등기소와 자, 김포시청은 다르다. 사진을 일단 이제 보여드리려고요. 건물이 달라. 자, 그래도 헷갈려. 그죠?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 전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립니다. 김포시에 여기 이제 골드라인이라고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철역이 있어요. 여기 전철역이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 이쪽에 등기소가 있어요. 등기소 있고 이쪽으로 가면 김포시청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빠져나가면 우리 이제 올림픽대로 타는 길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막혔는데 공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올림픽대로 딱 타고 서울 딱 나가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지하철도 돼 있고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하철이 2칸짜리야.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죠. 이게 뭐 사람 출퇴근 시간에 너무 뭐 터져 나간다 해가지고 힘듭니다. 저도 이제 출퇴근 시간에 타면 너무 힘든데 그거 조금 비켜나면 또 다닐만 합니다. 김포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종합 운동장. 저희 아들도 여기 와가지고 축구도 하고 그럽니다. 개방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운동장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 한강이죠, 한강 건너면 일산 저쪽에 파주, 이쪽에 김포 신도시, 저쪽에 신도시 있습니다. 신도시 이렇게 해서 동네가 쫙 보이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김포시가 큰데 자, 그중에 김포 등기소랑 김포시청은 다르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등기소랑 시청이 다르다. 등기소, 시청은 다른 곳이다. 공무원들도 다르다. 하는 일도 다르다. 근데 뭘 하냐? 자, 등기소에 가면요. 자, 등기소. 자, 이제 자, 김포시의 북변동이란 동네에 가면 600번지라는 땅이 하나 있어요. 이 토지 하나에 대해서 자, 우리 등기소에 가면 자, 등기소에 가면 여기 김포 등기소예요. 등기소에 가면 그 방금 보신 토지 있죠? 방금 보신 토지가요. 자, 다시 김포시에 북변동 600번지라는 토지가 하나 있어요. 소재 지번이죠. 자, 여기 보세요. 600번지예요. 600번지. 자, 소재 지번. 김포 등기소에 가면 이 토지를 등기를 해놨어. 이 토지에 대해서 장부에 이 내용을 써놨어요. 자, 김포시에는 어떤 땅이 있다. 그 땅에 대해서 자, 등기부를 준비를 해놨다. 등기부. 이게 등기부예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북변동 600번지라고 보이시죠? 자, 북변동 600번지라는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쭉 써놓고 있어요. 자, 북변동 600번지. 자, 이 토지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거지 진짜 있는 거 아니에요. 북변동 600번지라는 토지. 에 대해서 그 토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제부라고 해요. 표제부. 자, 표제부라는 곳에 자, 토지 표시를 씁니다. 자, 토지 표시가 뭐냐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자, 요거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왕초보니까 모른다고 치고 자,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까지를 소재라 그래요. 소재. 어디 있다? 여기 있다. 땅이 북변동에 있다.
김포시에 있는 북변동이라는 동네에 600번지라는 토지가 있다. 지번이 600번지다. 지번. 소재 지번이 나왔죠. 그럼 그거 뭐에 쓰는 땅이냐? 농사 짓는데 전, 답, 과수원 이런 게 농지거든요. 그죠? 이제 밭전자 그래요. 밭전자. 예. 밭이라고. 밭전자. 전이고. 면적은 1960제곱미터고. 1960제곱미터. 평 안 써요. 예, 여기서는 공식 제곱미터 씁니다. 제곱미터. 그죠? 그럼 그게 누구 거냐를 봐요. 누구 거냐? 그러면 좀 멋이 없으니까 소유권자가 누구냐?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쓰는 거를 갑구라 그럽니다. 갑구. 그다음에 소유권 말고 저당권, 전세권 처음 보는 권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리 다 모아 쓰는 거 을구라 그래. 그래서 토지가 하나 있으면 뭐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토지가 하나 있으면 그 토지에 대한 정보를 쭉 쓰는데 표제부에 그 토지 표시를 써놓는 거고요. 토지가 어디 있다, 뭐에 쓰는 땅이다, 얼마나 있다 이거. 그다음에 이게 누구 거자를 갑구에 쓰고요. 혹시 누가 전세 냈냐, 그 땅 누가 빌렸냐, 자 누가 또 저당 잡았냐 이런 것들을 을구에 씁니다. 을구. 그래서 이게 모든 부동산마다 거의 대부분 부동산마다 한 세트씩 있어. 한 세트. 표제부, 갑구, 을구. 요거를요 내가 만약 땅 살라 그런다. 이게 딱 꼭 확인해야 돼. 그 땅의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 이게 등기부예요. 이게 등기가 한 기록씩 있어. 한 세트씩 있어. 땅 하나마다 이렇게 하나씩. 토지 한 필지마다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우리는 모든 토지, 대부분 토지 이거 다 등기를 해놨어요. 이거를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합니다. 되게 쉽죠?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들이 등기부를 쓰고 있다. 다시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들이 이런 등기부를 쓰고 있다. 자, 이런 등기부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걸 배울 거야. 자, 방금 보신 북변동 600번지라는 토지가 있다. 그 토지의 면적이 얼마다. 그 토지 소유자가 누구다. 오재미,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오재미라는 사람 이름만 쓰면 안 되니까 주소도 쓰고, 이 사람 도루명 주소죠. 이 동네 살고 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그죠? 이 사람이 옛날에 매매했구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얻었구나. 그리고 근저당을 잡혔구나. 이 토지를 누가 저당을 잡아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나라 모든 토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등기소에 가면. 등기소에 가서 요 소재 지번을 집어넣으면 등기관들이 누구한테든지 이걸 다 보여줍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제주도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만 집어넣어버리면 물론 수수료 좀 냅니다. 뭐 900원, 1200원 수수료를 내면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내가 이 땅을 살까 말까 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토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자, 우리 등기부를 꼭 확인하는데 이 등기부는요, 자, 부동산 표시도 나와 있지만 소유권자가 누군지 특히 저당권 같은 게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부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덥석 내가 오재미 씨한테 내가 땅을 샀는데 이 저당이 붙어있는 거 뭘로 샀다 그러면 까딱하면 오재미 씨가 꾼 돈 때문에 이 토지가 경매로 팔려서 내가 소유권 취득한 거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당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민법에 아무리 배워봤자 그 등기부에 이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확인 못하면 실제상 큰일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무 과목이 2차 공시법령에서 이 등기부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등기부에 이런 저당권이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을 저랑 공부하시고 이런 절차대로 등기소에 가서 얘기를 하면 등기관이 이 내용을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지. 이게 등기부예요, 등기부. 그렇죠? 자, 지금 왕초보 과정이니까 반도 이해 못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부터 보세요. 등기소에 가면 동네마다 등기소가 있어. 김포시에도 등기소가 있어.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들이 일하고 있다. 등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냐? 자, 표제부 갖고 일고 이런 등기부, 이런 형태의 등기부를 쓰고 있다. 요즘은 손으로 안 쓰고 컴퓨터에 전산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등기부에 뭐가 써 있냐? 표제부와 갑구가 을구에 있다. 여기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사실 시험 대비를 위해서는 여기 써 있는 등기 원인, 접수, 등기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외워야 돼, 결국은. 근데 되게 오래 걸리니까 천천히 1년 동안 외우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첫 왕초보 과정이니까 표제부가 있다, 갑구가 있다, 을구가 있다. 이것만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등기부란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다. 자, 요것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요. 뭐 절차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 등기필 정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등기가 끝나면 이제 네 거다라고 등기필 정보 이런 걸 또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속칭 땅문서 이런 식으로 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등기인데요. 자, 이게 제가 김포시의 등기소에서 이런 일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 이제 김포 사후역에서 쭉 걸어 올라가면요. 이 동네가 여기가요. 김포시청이야. 김포시청. 김포시청 뒤에 이제 장릉이라고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막 요즘에 뭐 신문에 많이 나오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장릉을 바라다 보는 뭐 검단의 아파트가 뭐 시끄러워. 아파트에서 장릉이 보여가지고 뭐 세계 문화유산이 취소될 거니 뭐 이딴 소리 하는 데가 여기 장릉. 그 장릉의 이쪽에 이제 김포시청이 있어요, 이게. 김포시청. 그 이쪽으로 가면 이제 검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인천으로. 여기 김포. 그죠? 그래서 여기 김포시청. 김포시청에 부서가 많잖아요. 그럼 김포시청에 있는 부서 중에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 이게 김포시청이거든요. 예. 지적공부를 담당하는. 자, 이 김포시장님이 이제 책임자예요. 자, 거기서, 자, 토지대장이라는 지적공부. 이게 지적공부라 그래.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라는 장부가 있다.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다 그랬지. 근데 지금은 지적소관청, 지금 방금 김포시청. 김포시청에는 토지대장을 관리합니다. 장부가 달라. 근데 내용이 비슷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북변동 600번지가 있어. 북변동 600번지라는 토지가요. 그죠?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라는 장부에 써놓고 지적소관청 여기 김포시청에서는 토지대장이라는 장부에 써놓고 장부가 두 개야. 물론 다른 데도 많겠지. 근데 저하고는 두 가지래요. 등기대장, 등기대장. 자, 이제 외웁니다. 등기대장. 자, 저는 특기가요. 같은 말 반복하게 외울 때까지 세뇌를 시키는 거야. 등기대장, 등기대장. 자, 등기는 등기소에 있고 토지대장, 또 나중에 이제 임야대장 볼 거예요. 지적도 이런 거 볼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지적소관청에 있다. 소관청. 자, 소관청이 방금 보여드렸던 김포시청이에요. 그래서 김포시라는 동네에는 등기소도 따로 있고 김포시청, 지적소관청이 따로 있다. 다시 저하고는 이제 김포시장이라고 안 하고 지적소관청이라고 할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등기소하고 지적소관청이 관서가 다르다.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를 관리하고, 자, 지적소관청에서는 토지대장으로 대표가 되는 지적공부라는 장부를 따로 관리한다. 장부가 두 가지 종류다. 그죠? 요거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토지대장에도 보시면 소재 지번이 있죠? 소재 지번 있고, 지목이 있어요. 지목이 아까 전이라 여기서 전이야. 면적도 1960제곱미터 똑같아. 근데 여기서는 예전에 지목이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요. 자, 지금 소유자 오재미. 자, 아까 오재미라는 사람 소유자 있었죠? 예. 근데 차이점이요.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요. 이 토지대장에는 아까 봤던 저당권자가 없어요. 돈 꿔서 뭐 이 토지를 담보 잡아와서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 같은 무시무시한 얘기들, 권리가 왔다 갔다 하는 무시무시한 얘기들은 등기부를 봐야 돼. 그러면 등기부만 주지 이거 왜 뒀냐? 이쪽은요. 등기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그런 얘기를 자세히 써놓고 있지만 얘네들이 있는 이유는요. 이쪽 면 때문에 있어. 지목이나 면적, 얘네들이 변화될 때는 이쪽을 먼저 정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기준으로 등기부, 표제부, 아까 보셨던 표제부 그쪽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달라. 하는 일이 달라. 같은 내용이 써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뭐 저당권이라는 게 들어왔다 이럴 때는 등기소에 먼저 가야 돼요. 그쪽 가서 정리하면 이쪽으로 정리가 오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바뀐다, 지목이 바뀐다, 뭐 이런 거, 지목, 용도가 바뀐다든가 면적이 분할돼서 잘라져서 줄어들었다, 다른 토지를 합쳐서 늘어났다, 이 면적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 김포시청에서 먼저 처리해요. 그리고 등기소로 연락을 줍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돼서 왔다 갔다. 그래서 어디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는지를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절차법이에요. 저하고 공부하신 건 절차법이라서 단순히 몇 가지 스토리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가 있고 지적소관청이 있다. 일단 이것부터 외워야 돼요. 한 동네에는 부서가 여러 가지 공무하는 관공서이 많잖아요. 그중에 저 두 가지 많은 거예요. 하나는 등기소가 있다. 하나는 지적소관청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부서가 있다. 이거요. 그 다음에 등기소에서는 등기부 이거 관리하고, 자, 지적소관청이란 거, 김포시청이 지적소관청인데 여기서는 토지대장 같은 거 이런 걸 관리하고 있다. 부서가 다르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 이 토지대장만 가지고는 이 토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소관청에서. 이게 지적도죠. 지적도의 토지 모양이 막 그려져 있죠. 이런 도면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적소관청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꼭 저는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하나 있으면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등기부, 등기소에서 관리하는 등기부. 하나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는 지적공부, 토지대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암기를 해 나가실 것이다. 그죠? 그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거니까 토지나 건물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소유권, 저당권, 권리 얘기를 하고 싶으면 등기를 떼어보는 것이고요. 자, 면적이나 지목 같은 거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자, 소관청에 가서 토지재장이나 지적도를 떼어보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제가 이제 첫 강의에서 이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리면 자, 우리 교재도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토지가 있다. 이 어떤 토지에 대한 얘기를 등기부에 적어놨다. 등기해놨다. 이렇게 얘기해요. 등기해놨다. 그다음에 자, 지적공부, 방금 보신 토지대장이 대표적인 지적공부입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놨다. 등록했다 그래. 등록했다. 그래서 자, 등기부에도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씁니다. 면적이나 지목 같은 게 써져 있어. 근데 소유권과 저당권을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 소유권에 관한 얘기들을 갑구에 했단 말이에요. 소유권이 바뀌면 이 땅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들이 새로운 소유자 이름을 딱 써주고 나서 이쪽에 알려줍니다. 이 김포시청에다가 이 소유자 바뀌었는데 알아주셔? 라고 알려줘요. 통지. 그럼 이쪽에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도 소유자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권리가 바뀐다. 소유권자가 바뀐다. 저당권자가 바뀐다. 그러면 등기소 가서 우리가 등기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등기 신청이라 그래. 그럼 등기관이 이걸 받아서 등기 정리해주고 나서 이쪽으로 알려주면 이쪽에도 소유자가 정리가 됩니다. 굳이 이 김포시청에 가서 얘기 안 해도 돼. 등기소에만 가면 된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바뀔 때. 근데 만약에 내 땅을 사서 토지를 분할해서 쓰기로 했어. 토지를 잘라서 쓰기로 했어. 그럼 면적이 바뀌잖아요. 면적이 줄어들죠? 한쪽 토지가 더 생기니까. 그럴 때는 면적이 바뀌네? 그러면 토지 표시가 바뀌니까 이럴 때는 김포시청에 가야 돼. 제 토지 분할하러 왔는데요. 그럼 분할 신청을 하는 거지. 그럼 이쪽에서 토지를 분할해서 대장을 두 개로 쪼개줘. 그러면 자, 김포시청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이런 거 아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등기부도 좀 정리하셔야 되겠는데? 라고 알려주는 거. 이걸 촉탁 등기라고 합니다. 촉탁. 참 어렵죠. 그냥 뭐 이렇게 알려주나 보다 이러면 좋겠는데 용어를 써야 돼. 자, 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얘기해준다. 이것도 어렵죠. 소관청에 등기소에 얘기해준다. 이걸 촉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등기소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알려준다. 이게 통지한다. 서로 주고받게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시험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시험으로 연결시킬 때 이렇게 합니다. 등기소에서는 소유권 권리죠.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면 이쪽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거 틀린 말로 바꿔버리면 토지 표시에 대한 등기를 하면 알려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거꾸로 여기 있죠. 토지 표시, 면적이나 지목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쪽이 먼저 정리되고 이쪽으로 촉탁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통지한다 하면 틀리겠죠. 이 두 개를 섞어서 시험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도 알아야 되고 단어도 외워야 되고 구조도 알아야 되고 지문도 읽어야 되고 이 지문 하나 가지고 안 돼. 문제 하나에 지문 5개니까 이거 구성도 다 읽어야 되고 이걸 시간 내에서 답안지까지 찍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연습하는 까마득하긴 한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1년 동안 이게 계속 차근차근 꾸준히 해가지고 이 내용도 진짜 외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재미난 얘기나 좀 듣다가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다가 뭐 이런 얘기만 들어가면 1년 동안 그냥 헛고생 하다가 시험장 가서 문제가 뭐 이렇게 어려워 이러고 끝나요. 그럼 1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 바짝 차리시고 1년 동안 자 이런 내용들을 외워나가야 돼요. 용어를 익숙하게 내 입에서 이런 용어가 나와야 돼요. 촉탁이라는 용어, 등록이라는 용어, 등기부, 지적공부 이런 용어들이 내 입에서 나올 만큼 훈련이 돼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우리 이번 왕초보 과정에서는 제가 요쪽 지적공부, 요 지적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맡았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는 우리 목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고 전반적인 이제 공시법령의 단어 중에 용어, 중요한 용어들은 이제 배상 선생님이 설명하실 거고 저는 지적법, 지적공부, 그래서 소관청에서 지적공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대체적인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요거 이제 우리 입문서 맨 앞에 이제 공시법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제가 여기서는 뭐 등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요쪽 지적법. 지적법이요. 이름은 지적법 제가 얘기하지만 실제 법은 이름이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뭐 길어. 근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 공간정보 이름이 기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여기서는 토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토지. 건물은 이제 지적법이 얘기하는 지적법이니까 토지, 토지, 지적법이죠. 지적법에 대한 얘기를 지적 공부했습니다. 지적, 토지, 지적 공부가요. 토지대장, 방금 견본 좀 보여드렸죠? 임야대장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자, 나중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런 장부들을 대장이다. 장부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만으로는 토지 모양을 모르니까 토지 모양 좀 그려줘. 도면입니다. 도면이 지적도 임야도로 나눠져서 두 종류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요즘에 개발 사업이 됐다. 그 동네에 신도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정밀한 좌표가 새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좌표만 따로 쓰는 장부를 좌표 등록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는 전국에는 다 아직 못 들어오고 개발된 신도시 지역만 들어와 있어. 땅값 비싼 동네. 그런 동네에 자 대장 형식이지만 좌표를 가지고 도면의 역할을 하는 대장 형식의 도면의 장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이런 지적 공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지적 공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토지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면적 같은 거 측량하고 해가지고 이런 장부에다 쫙 써놓는 거. 지적법이에요. 써놓는다는 거를 자, 우리는 등록한다. 그래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게 지적법의 전체 구조입니다. 자,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등록된 내용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새로 토지가 바다를 메꿔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신규 등록한다. 또, 자, 임야대장에서 토지가 넘어가는, 전환하는, 이런 등록 전환한다. 토지를 자르면 분할, 합치면 합병, 자, 용도만 바꿔, 지목 변경,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린 토지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게 지적법에 따른 측량에 따라서 지적 측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론만 간단히 하면 지적법은 토지 얘기합니다. 지적법은 토지 얘기. 토지를 자, 지적 공부라는 장부에다가 갖다 써놓는다. 등록한다. 자, 써놓고 자꾸 변할 수도 있으니까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 중에는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여기까지가 지적법 전반입니다. 지적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자 크게 보면 지금 빨간색으로 넣는 것들이 있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필요하면 측량한다. 여기까지. 여기 이제 초보 입문 과정의 전체 구조를 지적법 그러면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측량할 때도 있구나. 끝. 여기까지.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공부를 더 할 건데 오늘은 뭐 그냥 윤곽만 보여드린 거고요. 자, 부탁이요. 중개사는요 되게 어려운 공부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공부하기 싫어요. 재밌네. 관심이 뭐 한번 해볼 만하네 라는 생각 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난 저 억지로 이러면은 이건 1년을 공부해 나가기 힘듭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죠? 예. 분명히 내가 중개사라는 직업이 될 것이다.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직업이 바뀌는 거예요. 관심을 정말 무관심하면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기가. 관심을 갖고 강의를 들으시고 모르겠으면 질문을 하세요. 제가 밴드 보여드렸죠? 밴드 또는 메가랜드 Q&A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질문. 근데 처음에 강의 들을 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뭘 질문할지 모르지.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이건 좀 궁금하다 이럴 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읽으셔야 돼요. 시험은 읽어서 보는 겁니다. 글씨를 읽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안 들어와. 그래서 한 번에 진하게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제발 여러 번 빨리 모르면 또 넘어가고 또 다음번에 다시 보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나중에 또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빨리 많이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스타일로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시험에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에 열심히 이렇게 집중해서 가겠다. 이 중요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낯설기 때문에 참 몰라도 그냥 쭉 읽어본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여러분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건 많은데 문제가 안 풀려. 이런 분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풀어 넘어가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그동안에 나 공부 잘했던 사람이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잘하신 분들이 결국 이 공부 잘하시긴 하지만 나만의 공부 방법보다는
가능한 한 강의에서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끌어들이는 쪽으로 해주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나만의 공부 방법을 고집하시는 분들은요, 1년에 못 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1년에 합격한다는 게요, 되게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날라리를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강의 위주로 시험에 나올 것들만 탁탁탁 찍어가지고 중간에 빵꾸가 좀 나더라도 이게 넘어가야지 어떻게 1년에 붙는 거지. 꼼꼼하게 내 스타일대로 공부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뭐 2, 3년씩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험을 위한 공부, 그러니까 강의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해드리면서 제가 어느 부분 어떻게 집중해서 좀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찝어드리거나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더 하셔야 되지. 그래서 가능한 한 수업을 들어가면서 수업을 기준으로 따라가셔야지 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라가시면 오히려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하실 때요, 제가 만들어 놓은 열공시, 김병열 공시법 해서 제가 열공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밴드로 들어가셔서 이제 중개사 공부 중이다, 내가 메가랜드 회원이다, 또는 뭐 다른 회사 회원이더라도 내가 공부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제가 가입 승인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로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왕초보 과정의 맨 처음에 공시법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지도도 준비하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가입하시는 거예요. 가입하셔서 저랑 계속 1년 동안 소통하시면서 시험 공부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왕초보 입문 과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